아, 그 패스트5랑 DKBMC가 준비한 스타트업을 위한 합리적인 CRM 솔루션 이지 스타트업 패키지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온오프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이지 스타트업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회사 DKBMC와 강사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지 스타트업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KBMC는 2010년도에 창립을 했고요. 여기 설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최다 세일즈포스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세일즈포스 구축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아직 2024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2년 연속 세일즈포스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될 만큼 실질적인 개발 능력과 세일즈포스를 중심으로 한 개발 능력과 유지보수 관련된 엔지니어링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최대의 세일즈포스 구축 전문 운영 기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화면 보시면 저희 세일즈포스, 그 DKBMC가 세일즈포스를 이용해서 구축한 레퍼런스 사이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DKBMC 교육 컨설팅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주로 강의나 컨설팅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사은품을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제 DKBMC 세일즈포스 유저 가이드도 같이 집회에 참여를 했고요. 나름대로 뭐 저에 대한 이력은 또 저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처음에는 세일즈포스와 함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우리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그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현실에서 반영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좀 더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좀 더 원활하게 여러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훌륭하게 구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DKBMC에서 준비한 이지 스타트업 패키지에 대한 기능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 스타트업 패키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에 드신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청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가이드도 진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Q&A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지 스타트업 패키지에 대한 여기 세션 아젠다 순서대로 자,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웨비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세일즈포스에 대해가 어떤 기업인지 또 어떤 솔루션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왜 우리가 이지 스타트업 패키지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좀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세일즈포스가 매출이 지금 이제 빌리언이니까 10억 달러죠. 그러니까 318억 달러. 그래서 세일즈포스의 전체 매출이 318억 달러입니다. 318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조, 40조 가까이 이렇게 되는 소프트웨어 굴지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게 빌리언이니까 197달러, 7억 달러 이 정도 되는 거죠. 오히려 세일즈포스가 더 큰가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매출만 이렇게 바라봤으니까 그런 거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오피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또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체 매출은 한 220억 빌리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2,2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상당히 큰 회사지만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세일즈포스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는 CRM 그죠? 을 필두로 한 그런 솔루션 업체입니다. 사스를 기반으로 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CRM 분야에서 여기 보시면 상위 5개 회사가 있는데요. 이 상위 5개 회사 중에서 당연히 1등을 하고 있는 회사가 세일즈포스고 그 밑에 2등부터 5등까지의 시장 점유율을 다 합쳐도 그걸 상회하는 그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춘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 99개사가 세일즈포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89%가 세일즈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인프라를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이게 확장성이나 가용성,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일즈포스는 뭐 오늘 처음 들으셨더라도 세일즈포스는 지난 한 20년 이상 많은 시장에서 검증된 그런 탄탄한 인지도와 시장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기업이고 거기에 기반해서 솔루션을 우리가 패키지화한 게 바로 이지 스타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를 오늘 처음 접하셨더라도 굉장히 기술과 인지도, 이런 사용의 편의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이제 CRM 전문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일즈포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포스의 커스터머 36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스터머 360은 프로덕트의 이름이 아니라 세일즈포스가 고객을 그저 360도 전방위로 고객이 필요한 나름대로의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커스터머 360. 어떻게 보면 이제 세일즈포스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들을 보면 세일즈 클라우드가 있죠. 세일즈 클라우드가 있고 서비스 클라우드, 마케팅 클라우드 여러 가지 다양한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세일즈포스의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세일즈 클라우드가 가장 핵심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매와 영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 바로 세일즈 클라우드고요. 그 다음에 판매 이후에 아니면 판매 전이라도 고객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우리에게 AS 요청을 한다거나 맞습니까? 이런 상담과 관련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들이라도 그 고객들에 대한 질의응답, 그 대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바로 서비스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클라우드도 있고 커머스 클라우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세일즈, 서비스, 마케팅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세일즈포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지 스타트 패키지는 바로 세일즈 기능과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기능을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슬랙이라는 회사가 있죠. 슬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재작년에 32조를 주고 세일즈포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아마 세일즈포스를 모르시더라도 슬랙이라는 회사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일즈포스를 처음 접하신 분이라도 세일즈포스가 굉장히 탄탄하고 실력 있고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홍보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어떤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나 아니면 각종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엑셀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로 고객과 소통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메일로 또 대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객과 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메신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핸드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자료를 축적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그 소스가 굉장히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죠. 분산되어 있으면 그거를 나중에 검색하거나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옛날에 내가 어떤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을 아무리 검색해도 못 찾겠어. 이런 경우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나갔어요. 영업사원이 나가면 그 영업사원이 그동안 고객과 했었던 모든 히스토리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저 고객과 도대체 어느 단계까지 업무가 진행됐었고, 협의가 진행됐었고, 미팅이 진행됐는지를 나는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은 분석과 추적이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입니다. 분석과 추적이 가능하려면 모든 프로세스가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메일을 사용하더라도 그 이메일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시스템에, 솔루션에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한다, 연락을 한다,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런 내용들도 시스템에 담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료도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리가 됐을 때 드디어 분석과 추적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인프라를 우리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구축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구글의 뭐 웹서비스도 이용해보고 어떤 솔루션도 이용해보고 하지만 상당 부분 다 파절하게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세일즈포스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구축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과 추적이 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자사에 맞는 솔루션을 구축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00억, 200억 맞습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기업에서는 그런 훌륭한 시스템 인프라를 자체 개발해서 구축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을 바로 세일즈포스가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세일즈포스에 기반한 패키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패키지 솔루션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실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DKBMC에서 개발해서 지금 런칭을 하는 게 바로 이지 스타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지 스타터 패키지는 세일즈포스의 아까 말씀드렸던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마케팅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세일즈포스에서 여러 가지 그 핵심 프로세스, 여정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고객을 만납니다.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누구 사람 소개라든지 이런 여타의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죠. 그럼 그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미팅 일정을 잡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잠재 고객을 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드. 그리고 그 리드, 잠재 고객이 우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매를 원한다. 구매를 할 의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영업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리드가 가지고 있는 영업에 대한 기회를 오퍼튜니티,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포인터가 안 나와서 오퍼튜니티라는 오브젝트에 기록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영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견적서를 준다거나 계약서를 만든다거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미팅을 한다거나 메일을 주고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또 문서를 관리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메이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영업이라고 하는 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업에 성공한 기회를 그죠? 우리가 이제 영업에 성공한 걸 성공한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패한 걸 또 실패한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고객과 협상을 해가지고 계약 단계까지 이루어졌으면 그 이후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고객이 어떤 것들을 뭐 주문을 하실 수도 있죠. 고객이 주문할 수도 있고, 또 고객이 어떠한 나름대로의 피드백이나 아니면 요구사항들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AS를 요청하든 아니면 또 기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서비스 클라우드 영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또 알려주고, 그래서 그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야 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세일즈 영역이 있고 서비스 영역이 있고 그거를 홍보할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고객을 통해서 영업 관리를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담당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요구사항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런칭됐을 때 그 내용들을 고객한테 알려줘야 되는 어떤 홍보 채널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메일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문자로 하거나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인프라가 한 곳에서 제공이 된다면, 그죠? 한 곳에서 제공이 된다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우리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영역들이 다 한 곳에 데이터로 축적이 되어지게 되고 그 한 곳에 축적이 된 모든 데이터들은 우리가 분석과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진행이 됐을 때 놓치는 거 없이 고객의 소중한 영업 기회를 놓치는 일 없이 그렇게 해서 좀 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를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나한테 있겠느냐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뭐 물론 세일즈포스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CRM을 도입해서 운영했을 때와 운영하기 전 매출을 보면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의 매출이 20 몇 %가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 게 통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미스라든지 어떤 누락, 그 다음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떤 미스가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 인프라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극복하고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최대한의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받쳐준다면 그러면 참 좋을 것이다. 그게 이제 사실은 세일즈포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고 거기 있는 세일즈포스 인프라를 우리는 한국 현실에 맞게 좀 더 패키지화하고 개발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이지 스타터 패키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오브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재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오브젝트가 있고 고객사, 그 다음에 영업 기회, 연락처라고 하는 건 이제 고객사의 담당 직원입니다. 그리고 영업 기회가 성공하게 되면 고객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객한테 어떤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 캠페인을 등록해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세일즈, 서비스, 마케팅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가 돼야 최소한의 기업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운영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지 스타터 패키지를 접근하시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지 스타터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스타터 패키지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일즈포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세일즈포스는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도 완벽하게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포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지 스타트업 패키지 역시 웹과 모바일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이지 스타트업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세일즈포스를 쓰겠다라고 해서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가장 처음 막히는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세일즈포스에 대한 세팅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사 정보를 등록한다든지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다든지 그 다음에 운영 환경을 설정한다든지 프로필 또는 사용자들 권한 설정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지 스타트업 패키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저희 DKBMC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이 세일즈포스 라이센스를 이지 스타트업 패키지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저희 엔지니어들이 기술적으로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모바일 환경 설정도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 스타트 패키지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지 스타트 패키지를 사용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동영상 매뉴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기능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로 필요한 기능들을 바로 여기 있는 동영상 매뉴얼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 스타트업 패키지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재 고객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담당자 관리할 수 있고요. 영업기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및 일정 관리 그죠? 할 수 있고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 관리, 캠페인 관리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 세일즈 서비스 캠페인에 이르는 필요한 모든 기능들과 그 모든 기능들에 대한 업무적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관련 오브젝트에 대한 것들이 다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도 관리해야죠.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도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견적 관리해야 되고요. 자, 또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도 관리해야죠. 그리고 각종 보고서나 대시보드도 필요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이지 스타터 패키지의 핵심적인 기능들인데, 여기에 있는 이지 스타터 그 패키지의 핵심적인 기능들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국 현실에 맞게 최적화해가지고 다 개발을 맞춰놓은 그러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상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지 스타터 패키지를 사용하시다 보면 내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과 스케줄을 연동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익스체인지라든지 아니면 구글 이런 쪽이랑 내가 연동을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고객이 우리 웹사이트에서 고객 정보를 등록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웹사이트에 접근해가지고 등록한 고객 정보를 바로 세일즈포스의 리드 데이터로 바로 입력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AS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우리 세일즈포스의 케이스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고객의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등록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자, 그런 것들은 이제 패턴이 정의되어져 있는 업무들입니다. 패턴이 정의되어져 있는 업무들이어서 만약에 그 기능을 원하시면 이러한 부분들은 정액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마트 비즈카드 스캐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시연을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현장에서 내가 명함을 등록하고 고객과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고객들을 만나고 회사로 들어와 보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현장에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받은 명함을 바로 세일즈포스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그 고객과 관련된 어떤 메모를 남겨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작은 핸드폰에서 일일이 관련된 내용들을 타이핑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 내가 말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해가지고 세일즈포스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솔루션을 비즈카드 스캐너라고 있는 스마트 비즈카드 스캐너. 네, 이것도 이지 스타터 패키지 안에 무료로 포함이 됩니다. 무료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컨설팅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고객에 특화된 어떤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패턴화되지 않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우리가 이걸 구현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공수가 드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야만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지 스타터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면 추가적인 기능 확장이나 원하시는 기능 개발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개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지 스타터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세팅과 그 다음에 애드온 서비스, 그 다음에 스마트 비즈카드 스캐너, 이지 스타터 패키지의 구매 비용으로 다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당 45,000원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기 있는 서비스까지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지 스타터 패키지 앱 소개인데요. 실제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지 스타터 패키지 자, 메인 화면입니다. 자, 왼쪽에 아이콘이 있는데 이 5개의 아이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앱. 그래서 홈 앱, 세일즈 앱, 그 다음에 서비스 앱, 그 다음에 캠페인 앱, 그 다음에 관리 앱 이렇게 5개의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각각 각 앱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홈 앱입니다. 홈 앱은 우리 회사 직원 모두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홈 앱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홈 탭이에요. 얘는 탭입니다. 탭, 얘는 앱이고 탭. 그래서 홈 탭을 선택을 하시면 첫 번째로 대시보드가 보여지는데 영업 및 서비스 현황 대시보드가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영업 중인 기회 관리의 예상 매출, 그 다음에 월별 매출, 그 다음에 월별 지금 단계별 매출, 그 다음에 월별 예상 매출이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영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따로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처리 중인 사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라인은 고객들의 사례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접수돼서 진행 중인 사례 건수가 365건.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우리 회사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아니면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 게 365건이고 이번 달 12월 달이 얼마 안 됐으니까 현재 365건 중에서 9건을 지금 처리한 상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서비스를 바로바로 처리하고 루스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서비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홈에서는 자, 영업과 서비스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실 수 있도록 대시보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홈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회사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지사항을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내일 휴무입니다. 이렇게 그죠? 공지해야죠. 회사가 이제 공지를 하게 되는데 공지를 하게 되면 공지사항이 이제 등록이 되죠. 공지사항에 등록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공지사항에 등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세일즈포스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 모두에게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어떤 공지사항이 올라왔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사항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오늘의 일정이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 아,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하는 오늘의 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패스5, 그죠? 이지 스타트 패키지 속의 세미나가 오늘의 일정 중에 하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주요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 관리 항목. 내가 주로 봐야 되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늘 할당된 리드, 그 다음에 지연된 과업, 30일 동안 뭐 이런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를 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리스트가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놓치지 않고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객 기념일이 있습니다. 고객 기념일. 자, 리드 잠재 고객이죠. 잠재 고객의 이번 달 생일이신 분들에 대한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락처죠. 고객 담당자분들의 이번 달 생일이신 분들의 목록.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고객 결혼 기념일. 만약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객의 각종 정보들을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번 달 결혼 기념일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목록을 이렇게 자동으로 달이 바뀌면 다음 달 해당 월에 해당하는 모든 고객들의 이런 기념일들을 등록이 돼 있다면, 데이터로 등록이 돼 있다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음 두 번째 탭 보시면 업무 할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업무를 어떻게 전달하고 지시하고 계십니까? 카톡으로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면 구두로 저것 좀 해주세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놓치는 수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새로운 업무 할당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보고서 업데이트 요청 맞습니까? 보고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데 내가 차범근이라고 하는 직원에게 내가 보고서를 요청하겠다. 업데이트를 요청하겠다. 기한은 언제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맞습니까? 중요도는 매우 중요하다.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메모도 남길 수 있고요. 이렇게 자, 업무를 할당하게 되면 그 할당된 직원에게 또 알림이 갑니다. 알림이 가고 보낸 사람도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당연히 그 직원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업무를 할당받은 직원은 이 업무가 나한테 할당이 됐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본인 스스로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업무를 요청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굳이 진행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들어오면 지금 내가 할당한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요 내용은 이 세일즈포스의 기본적인 기능이기도 한데요. 이제 kanban 보기를 선택해서 보시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는 내가 세부 사항 페이지로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했지만 칸반북에서는 이렇게 좀 더 쉽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나한테 할당된 또는 내가 할당시킨 그 업무들이 어떤 상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내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어떤 주제를 기준으로 관련된 업무 내역들을 묶어내는 걸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사용 예제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내가 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세일즈포스에 등록해서 그 파일을 공유하거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뭐 세일즈포스에다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구나. 이지스타트 패키지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버전 관리도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이 파일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자, 내가 공유할 수도 있고 공개 링크를 만들 수도 있겠죠. 내가 공유를 한다는 건 이 세일즈포스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회사 직원에게 공유를 하는 거고요. 공개 링크를 만든다는 건 우리 세일즈포스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부 사용자에게 이 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 볼 수 있게 해주는 링크를 생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파일 세부사항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부사항 보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버전 1, 2, 3 이렇게 버전까지 관리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우리 직원들 예전에 좀 얼마 전인데 몇 년 전인데 최종의 최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엑셀 파일이 한 20개가 최종이 더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모두 다 버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세일즈포스를 이용하게 되면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뛰어난 인프라의 기능을 그대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를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내 일정과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일정들도 다 이렇게 등록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회, 영업 기회가 언제 완료가 되는지 그 영업 기회 완료 일자들을 이렇게 또 칼렌더에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사례가 접수됐을 때 맞습니까? 고객으로부터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언제 어떤 요구사항들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다 캘린더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업무 할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할당과 관련된 캘린더도 내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새로운 일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는 업무 할당이고요. 자, 그러면 업무 할당 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필드는 기한 전용 언제까지 그죠? 내가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요청한다라고 하는 기한이 있죠. 필터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제목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일정을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업무 할당 일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업무들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또 칼렌더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게 홈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모두 사용해야 되는, 그리고 또 모두 봐야 되는, 그리고 공유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다 홈 앱에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일즈 앱을 보시면 자, 아까 홈 앱에 보시면 대시보드가 자, 영업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일즈 앱의 홈은 영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분석해주는 그런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출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익과 관련된 내용.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어치를 팔았을 때 실제 이익은 얼마냐? 맞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이익이죠. 맞습니까?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95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5만 원 이득 본 거잖아요. 근데 50만 원 팔았는데 3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30만 원 이익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맞습니까? 보통 이제 매출만 이렇게 주로 뭐 이렇게 신경 쓰시는데 이익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시보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해놨고요. 자, 고객 현황 같은 것들 보시면 이 고객들의 관심도, 그 다음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 고객이 확보가 됐는지, 그 다음에 지역은 어딘지, 그 다음에 등급, 주요 고객, 일반 고객, 휴먼 고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뭐 연령대별로, 뭐 직급별, 뭐 시도별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도록 대시보드도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명함 등록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내가 고객 명함을 받고 바로 카메라로 찍어서 세일즈포스의 고객 데이터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 보시면 잠재 고객들이죠. 잠재 고객이고 자, 이 리드를 자, 등록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하나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영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새롭게 세일즈포스에 추가해 놓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드를 관리하는 단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최대한 범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음성 기록이라고 돼 있죠. 음성 기록도 한번 해볼까요? 송중기 이사님이네요. 송중기 이사님과 오늘 전화 통화를 함. 송중기 이사님과 오늘 전화 통화를 함.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관련된 내용, 이거는 이제 모바일에서 하면 조금 더 월등한데, 자, 아무튼 이렇게도 편하게 음성 기록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소소한 기능들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일즈포스 동영상 강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좀 참조를 해 주시면 정확한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정 선택하면, 자, 필요한 정보들, 또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관련된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항목들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개체들도 다 구성을 해놨고요. 연락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 모든 데이터들이 단순하게 텍스트만 보이면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고 또 어떤 데이터가 덜 중요한지, 어떤 고객이 중요한 고객이고 어떤 고객이 덜 중요한 고객인지 알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를 시각화해 놨습니다. 다 아이콘으로 시각화해 놨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떤 고객이 좀 더 중요한 고객이고 맞습니까? 고객의 성향들을 다 분류할 수 있고요. 또 연락처 같은 경우는 이제 MBTI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 고객의 성향이 어떠한 성향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그 고객을 다시 만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생활에서 좀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최적화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그 세일즈포스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 관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기회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일즈 클라우드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기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기회의 단계를 내가 임의로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임의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드 스테이지, 세일즈 스테이지 해가지고 여기 있는 리드 상태라든지 기회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의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업무나 업종에 따라서 그 고객의 기회, 영업 기회를 관리하는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단계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정 편집하실 수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좀 최적화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는 하지만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여기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회를 관리하는데 어떤 제품이 몇 개가 얼마에 팔리는지 견적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견적서를 고객한테 보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누르시면 그러면 이 견적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러면 이거 PDF로 저장해가지고 바로 고객한테 보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고객과의 관계에서 그 기회를 관리하는 상태에서 계약 단계 이루어졌다, 계약 단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계약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계약서는 고객의 대상과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계약서가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계약서 포맷을 가지고 많은 고객에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객과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전문을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그러면 자, 필요한 형식을 다 여기 있는 시스템에서 가지고 와서 계약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준 계약서, 자, 출력해서, 자, 그리고 또 계약서 본문과 같은 내용도 이렇게 출력해서 다 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러한 기능들은 세일즈버스에서 표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저희가 다 개발해서
이지스타트 패키지 안에 집어넣은 기능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의 홈으로 들어가시면 자, 다양한 각종 고객의 서비스와 관련된 항목들을 이렇게 대시보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중심은 사례 관리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사례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콘으로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다 시각적으로 준비를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사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나름대로 이게 룰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업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잘 대응을 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그걸 모두 다 물어보고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진행할 때는 이 지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난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난리지를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 고객이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난리지가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S와 관련된 자, 난리지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AS로 검색을 하니까 AS와 관련된 항목들이 이제 검색이 됐고, 자, 그럼 AS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담당자가 직접 처리 절차나 방법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그래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리고, 자,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난리지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이 문서를 참조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날클릭 버튼을 여기 눌러서 자, 이 사례에 이 문서를 참조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등한 퀄리티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인프라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서비스 클라우드의 핵심이죠. 그 서비스 클라우드의 기능도 바로 이지스타트 패키지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웹2 리드라고 하는 건 웹페이지에다가 AS 요청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그 게시판을 이용해서 등록하시면 내가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그걸 웹2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 사례를 접수를 받으시면 그 고객이 접수한 사례가 바로 사례 오브젝트 데이터로 들어와지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S 그러니까 AS 골뱅이 뭐 예를 DKBMC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서포트 골뱅이 dkbmc.com 그죠?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문의 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뭐 AS 골뱅이 회사 도메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메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웹사이트에서 그죠? 세일즈포스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투 케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고객이 이 메일 계정을 통해서 자 메일을 보내게 되면 메일 주소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그 내용이 바로 세일즈포스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도 보시면 캠페인 현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시보드 그리고 그 캠페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업 기회에 대한 항목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그 캠페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어떤 웹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캠페인이죠. 지금 이제 DKBMC랑 패스트5도 지금 캠페인을 통해서 이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기획하면 그 캠페인을 등록하고 그 캠페인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상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캠페인도 계층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위 캠페인에서 발생한 매출 내역이 가장 최종적으로 상위 캠페인에 다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록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한 200명한테 메일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명한테 메일을 보내게 되면 받는 사람이 그 200명의 메일을 다 보게 되죠. 그럼 뭐 이건 스팸 메일도 아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랑 내 메일 계정이 공유되고 있고 굉장히 좀 그렇죠. 목록 이메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여러 명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회사 홍보 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받는 사람한테는 보낼 때는 여러 사람한테 보내지만 받는 사람은 자신의 메일만 수신자로 되어 있는 메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100사람한테 한 번에 보낸다 라고 하면 자, 그 100사람 모두 다가 받는 메일로 다 주소가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은 자신만 받는 사람으로 메일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 기능이 이제 목록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단체로 그냥 쫙 뿌렸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개인적으로 저쪽 회사에서 메일을 보냈구나. 단체로 보냈지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기능이 목록 이메일입니다. 이 목록 이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템플릿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메일 템플릿을 만들어서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바탕화면 정리한다고 해서 다 지워버렸어요. 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 이메일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지 스타터 패키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은 이지 스타터 패키지 웨비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저장해 놓고 이미지를 자, 등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파일 아까 홈 탭에서 보셨던 네, 네, 이메일 웨비나 홍보 자, 그럼 이게 들어가죠. 그리고 뭐 여기다가 그 멘트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메일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병합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객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필드 항목들을 직접 선택을 해서 그게 전체 이름 여기 있습니다. 전체 이름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함시키면 이건 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홍길동님, 임꺽정님, 박찬호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는 지금 세일즈포스에 있으니까 각각의 그저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낼 때 그 고객에게 보내지는 메일처럼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지 스타트 패키지라고 하는 이메일 템플릿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는 고객한테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한테 보내려면 고객은 리드나 연락처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리드를 선택해서 목록 이메일 보내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템플릿에서 방금 전에 만든 이지 스타터 패키지 이메일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고 내가 할 일은 자 미리 보기 한 다음에 바로 보내기 하면 지금 선택된 모든 고객들한테 지금 이 이메일이 목록 이메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받으시는 분은 저 사람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격식을 갖춰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업무를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관리는 이게 직원 목록입니다. 직원. 지금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 목록이고 여기 있는 직원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이 직원의 각종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련 문서를 보시면 자, 재직증명서를 바로 그냥 버튼 눌러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무언가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데 재직증명서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뭐 내가 보험을 등록해야 되는데 재직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문서 양식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도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죠. 우리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버튼 눌러서 맞습니까? 그냥 바로 출력할 수 있죠. 물론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서 양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여기다가 이후에라도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등록, 제품의 단가라든지 서비스 단가, 품목 이런 것들 등록해서 가격 목록 구성하고 자, 같은 제품이라도 대기업용 가격 목록과 중소기업용 가격 목록은 다르죠. 가격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 목록을 구성해서 예, 견적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석은 이제 보고서나 대시보드를 만드는 기능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서나 대시보드를 다 세팅을 해놨지만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나는 이런 보고서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DKBMC한테 그런 요청을 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대시보드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업무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처음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홈 앱, 그다음에 세일즈 앱, 그다음에 서비스 앱, 그다음에 캠페인 앱, 그다음에 관리 앱까지 5가지 앱에 이지 스타터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5가지 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지 스타터 패키지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룩이랑 일정이 동기화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아웃룩이랑 일정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세팅을 해놓으면 고객 미팅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0일 날 고객 미팅이 있다. 이렇게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일과 20일 내 개인 일정에 세일즈포스 칼렌더에 그게 등록이 됩니다. 동기화가 돼요. 동기화가 되는데 동기화되는 시간이 한 수분? 그러니까 바로는 안 되고요. 바로는 안 되고 동기화가 됩니다. 기능적으로. 그래서 동기화 되면 여기 있네요. 들어왔네요. 그죠? 고객 미팅 2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예, 그 아웃룩이나 구글 거기서 일정 등록해도 그게 세일즈포스에 내 일정으로 또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력하게 구글이랑 아웃룩이랑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게 스마트 비즈카드 스캐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모바일 앱이거든요. 이 모바일 앱은 세일즈포스의 사용자들은 모두 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모바일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명함을 등록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일즈, 서비스, 캠페인 요 3가지 있죠. 홈 앱은 굳이 모바일에서는 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놨고요. 만약에 홈 앱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모바일에 이제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명함 등록이라고 하는 건 세일즈 앱에 있고요. 세일즈 앱에 있고 세일즈 앱에 명함 등록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잠재 고객으로 명함을 등록할 건지 아니면은 계정과 연락처로 명함을 등록할 건지 이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재 고객으로 명함을 등록하겠다라고 한다면 잠재 고객 명함 등록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명함을 등록할 때는
내가 카메라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갤러리에서 명함을 선택할 건지를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직접 카메라를 선택해서 명함을 등록하겠다라고 하시면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직원 명함이긴 합니다만 제가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함을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그러면 스캔 결과가 이미지와 함께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그 명함에서 스캔을 해가지고 자, 웹사이트라든지 주소, 그 다음에 직급,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휴대전화, 전화번호, 그 다음에 회사 이름 이런 것들이 다 인식 가능한 패턴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다 필드 매핑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필드 매핑을 해주고 근데 필드 매핑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기술본부 CRM 솔루션 이거는 부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필드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됐다면 이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상태가 이상이 없으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생성된 레코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김도희라고 하는 고객의 세부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부 페이지로 들어가면 아까 음성 기록하는 게 있었죠.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그대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도희 고객님과 오늘 오후에 미팅을 진행했음. 다음 주에 미팅을 하기로 함. 이번 주까지 카탈로그를 전달해 줘야 함. 네, 그러면 요 내용들이 네, 아이고 요까지 됐네요. 그죠?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다시 세일즈포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웹으로 가서 세일즈포스로 가서 자, 보시면 자, 김도희 컨설턴트 자, 이렇게 등록된 거 바로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전에 이렇게 메모했었던 내용도 그죠? 내가 사무실 들어가서 PC에서 얼마든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명함을 관리를 하시는데 그때 아주 효율적으로 명함 관리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적으로 놓치는 일 없이 바로바로 현장에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솔루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비즈카드 스캐너의 기능입니다. 질문이랑 그 다음에 이 이지 스타트 패키지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스타트 패키지 신청 절차 안내는 저희 DKBMC의 나대영 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DKBMC CX본부 나대영 팀장입니다. 오랜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지 스타트 패키지 신청 및 결제 방법은 빠르게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보시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는 지금 이 이지 스타트 패키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더 스타트라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URL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에 있는 부분 참고하셔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회원가입 방법도 제가 상세하게 기재를 해드렸기 때문에 보시는 그 내용들을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셔서 회원가입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종류 부분에서는 반드시 스마트 그로스 이지 스타터 패키지라고 선택을 하셔야지만이 그 패키지 상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 정보도 이 내용을 따라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다 하신 이후에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회원가입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로그인 하신 이후에 상단에 있는 메뉴바에서 스마트 그로스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그 페이지 하단에 이지 스타터 패키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패키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패키지 신청 정보 화면에서 라이센스 종류는 그 이지 스타트 패키지로 되어 있을 거고요.
해당 라이센스 비용은 인당 월 45,000원에 1년 구독료 선결제 시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사용 인원은 1인에서 10인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업용 라이센스 구매가 필요합니다. 네, 그 이후에 하단에 애드온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잠재 고객이나 고객사 제품 정보, 가격 정보를 일괄로 등록 가능한 엑셀 양식을 저희가 제공하게 되고요. 그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일괄 등록해 드릴 서비스입니다. 1회 30만 원 비용이고요. 이메일과 스케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아웃룩과 구글 캘린더를 연동해 드릴 수가 있고요. 1회 5만 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렸듯이 잠재 고객을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 있는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1회 20만 원, 그다음에 고객의 사례를 홈페이지에서 문의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웹페이지 제작 비용이 1회 20만 원 정도 애드온 서비스로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을 다 하신 다음에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애드온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고 유효성 검사 시 유효성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는 애드온 서비스가 영원으로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 4번 부분에서 결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제하기를 바로 클릭하셔서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결제 방식은 가상계좌와 카드 결제 두 가지가 제공되고요. 이 방식은 보통 온라인에서 진행하시는 결제 방식과 동일하니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가상계좌를 결제하실 때는 저희가 특별히 5%의 추가적인 할인 금액이 적용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결제 화면인데요. 가상계좌 결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결제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입력하신 이메일로 발송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금이 완료되고 결제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세일즈포스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패키지 설치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제하신 이후에 사용 시까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제가 완료가 된 이후에는 서비스 신청이나 결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서비스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서비스 메뉴를 통해서 현재 결제 상황과 계약서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이메일 등록하신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가 전자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약서가 발송하게 되고 여러분이 거기에 서명하시게 되면 계약이 완료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세금계산서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결제라는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셔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결제와 계약 과정을 마치게 된 이후에는 아까 애드온 서비스에 보셨던 데이터 업로드를 위해서는 먼저 그 신청 화면에 있는 사용자 회사 정보 등록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작성하신 이후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오른쪽에 그 아이콘으로 엑셀 파일을 링크를 걸었으니 여기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양식을 예시에 있는 회사 정보와 직원 정보의 양식을 예시를 통해서 작성하신 이후에 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만약에 리드라든가 계정이라든가 연락처 또 제품 정보라든가 가격 정보를 일괄로 업데이트를 원하시는 고객의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보이는 기본 비즈니스 데이터 등록이라는 텍스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양식이 보시는 화면에 있는 양식이 다운로드 되고요. 양식의 예시를 보시면서 작성하셔서 보내 주시게 되면 저희가 패키지를 설치할 때 해당 정보를 일괄적으로 업로드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드온 서비스도 기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나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셔서 결제를 하시게 되면 무료로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렵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계속 찾아뵙겠다는 인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를 시작하는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방법, 이지스타터 패키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